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태조 이성계 1495년에 건국할 때부터 이름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했는데 돌에 별자리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다 이게 마모가 돼서 계속 쓰고 있어 가지고 마모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숙종 때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지금 이 두 개가 다 보관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숙종 때 복원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와. 딱 보는 순간 세세하게 새긴 글자도 그렇지만은 그 많은 별자리들 이런 것을 새겨 놓은 그런 거는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79회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립고궁박물관 여행입니다. 제가 이 고궁박물관을 직접 다녀왔고 그 다녀온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또 제가 취재한 자료들까지 합쳐서 여러분께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안 가시더라도 여행을 직접 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고궁박물관이 어딘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궁박물관은 많은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들었으면 왼쪽 편에 있어요. 왼쪽 편에.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내리면은 4번 출구나 5번 출구로 나가면은 고궁박물관하고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광화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편으로 돌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역사 여행이다 보니까 연역 이야기를 먼저 좀 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고궁박물관이 언제 생겼느냐. 그래서 1908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황실 박물관으로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작은 박물관이었겠죠. 그러다가 어 문화재청에서 80 년도부터 창경궁을 옛날 창경원이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이 창경궁으로 복원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뭐 유물들이라든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4대 궁궐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또 종묘, 능원에서 나오던 있는 궁중 문화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 1992년 10월에 덕수궁 석조존 거기에 궁중유물 전시관을 처음에 개관한 게 현대 고궁박물관의 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중앙박물관이 또 조선 청독부 건물 지금 광화문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청독부 건물을 허물면서 왕궁박물관으로 개관을 결정하고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죠, 청독부 건물을. 그러면서 이 조선 왕실 역사 박물관 추진단을 2004 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 설치를 준비하게 되고요. 2005 년에 국립고궁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광복 60주년이 되던 해예요.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전부 다 그 옛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에서 이쪽에 고궁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실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부 개관만 했다가 2007 년에 2년 뒤에 11 월에 정관을 다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상당히 화려하고 옛날 왕족들이 살던 곳이니까 모든 물건들이 최상급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서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어떤 맛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 층부터 구경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 열어 놓고 있으니까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용어의 정리라든지 제가 뭐 100%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고런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기획 전시실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궁궐, 국왕 이렇게 이런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와 가지고 1 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차례대로 저희들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실 생활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기획 전시실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획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데 화롯 만개 조선 왕실의 여성 혼례복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9월 15 일부터 뭐 얼마 안 됐죠. 지난주부터니까. 9월 10 일부터 12월 13 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 1번 기획 전시실을 하고 있고요. 이 2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화롯 만개, 여성 홀레복 이랬으니까 무지하게 지금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일부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화롯이라는 게 옛날 공주나 옹주가, 공주는 왕비의 딸이고 옹주는 후궁의 딸을 옹주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결혼할 때 입는 홀레복이 한마디로 화롯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색이 바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이 궁에서 바느질을 하는 어떤 그런 따로 뭐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 부서의 현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상방이라 그럽니다. 상방. 현판이 보이죠?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상방이라는 거고요. 오른쪽 밑에는 자수방석인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그림이지만요. 진짜 가서 보면은 그냥 입을 딱 벌릴 정도로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방석이에요. 직접 가서 한번 또 꼭 구경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기획전시실은 나중에 따로 가서 구경하시라고 이 정도 하고, 지금 이 화려하게 빨갛고 노랗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얼른 봐더라도 왕의 옷이고, 예, 면복이라고 하는데 왕의 옷이고 왕비의 옷입니다. 평소 때 입던 옷이죠. 예, 생활할 때 입던 옷입니다. 가운데 작은 것은 이제 왕자, 밑에 공주가 입는 옷이고요. 이런 옷들을 입고 화려하게 이제 근무를 하셨죠. 다음 또 넘겨볼까요? 이렇게 3D 인형에다가 이렇게 입혀 가지고 보이는데 조선의 순족의 그 아들 영친왕이 있지 않습니까? 영친왕의 왕비이신 영친왕비가 입던 저기라고 옷입니다, 이게. 이것도 실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이렇게 입혀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관도 정말 화려하죠. 네. 자,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화장대고요. 화장대가 무슨 보석압처럼 생겼죠, 화장대. 이것도 최고의 아마 장인들이 만드는데 직접 사진으로서 보면은 진짜 못 느낍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갈 때는 저는 여러 명이 가서 구경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가서 구경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지 안내문이라든지 해설문이라는 걸 충분히 보시고 하나하나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기라기라 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녀와 가지고 사진 자료, 그다음에 제가 또 취재한 자료들 합쳐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궁박물관 직접 간 것처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 모양새 다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간에 사진들이고, 놀이개 또한 뭐 놀이개는 지금도 화려하게 만들지만은 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섬세하게 또 놀이개를 만들어졌구나. 또 양실의 물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자로 쓰진 한자가 뭐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한자가 수락관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음식을 하는 곳이죠, 수락관. 예. 어 수락관에 쓰던 상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뭐 가마솥이라기에는 탕을 끓이는 이런 솥이 이렇게 노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방자라 하죠. 두드려서 만든 부분인데.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상차림이 되어 있는데 신설로도 있고 있는데, 요새 우리 한정식보다도 훨씬 더 검소한 상? 이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왕족이라 해서 맨날 진짜 산의 진미 맛있는 것만 많이 먹질 않고 오히려 소소한 음식을 즐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하나하나 맛은 뭐 끝내줬겠죠. 옛날에 여기 왜서 나오신 궁중 요리를 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뭐 삼천각이니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근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 어디 칼국수집 하나 가더라도 청와대에서 나와 가지고 청와대에서 요리사 출신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데는 또 줄 서 가지고 먹는 그런 집이 있듯이 옛날 궁중 요리 이쪽에서 출신들이 나와서 하는 음식점들도 꽤나 있죠. 예. 다음 한번 넘어 볼까요? 이제 조선의 궁궐로 한번 넘어가요. 이때까지는 왕실의 생활 관련된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고, 저는 지금 사실 구경하는 부분을 엑기스만 쪼끔씩 쪼끔 보여 드리는 거지 완벽하게 다 모든 자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선의 왕족의 생활 하나만 하더라도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직접 가서 느껴보시라고 제가 가이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선의 궁궐, 음 제일 먼저 보이는 이게 한마디로 단순히 지도처럼 생긴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도입니다. 옛날에 궁궐을 새로 뭐 만들거나 아니면은 복원을 할 때도 새로 이렇게 도면을 그렸는데 아주 세필로 연필이 없었을 때니까 요렇게 그렸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경복궁 복골도로 합니다. 다시 인자 복원할 때 쓰는 어떤 궁궐을 복원할 때 쓰는 도면이죠. 요렇게 뭐 사진상으로 진짜 다 보여 드릴 수 없는데 돋보기 놓고 보면요 정말 섬세하게 그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복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궁궐에 이렇게 항상 기아 위에는 여러 마리의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있는 부분에 상들이 있는데 그게 잡상들이라 해서 각종 동물들이라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상들을 예술인데 그것도 같이 전시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오른쪽 아래 사진이 경회로에서 출토된 정경용인데 경회로를 한번 이렇게 수리 복원차 거기에 있는 물들을 다 퍼냈거든요, 경복궁 안에서. 그때 나온 청동용입니다. 원래 기록에 보면 이게 두 마리였다는데 출토된 것은 한 마리만 이렇게 출토돼 가지고 그게 지금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마 그 경회루 그 물속에 있다는 것은 그 왕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부터 그 못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넣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 갔을 때도 그냥 보면은 뭐 대웅전 하나 보고 나머지는 다 그게 기와집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현판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보면 의미가 달라지듯이 궁궐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경복궁에 있는 거라든지 창덕궁에 있는 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것은 평소 때 궁금하니까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정전과 편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전은 한마디로 경복궁에는 그 근정전이라고 광화문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근정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덕궁에 인정전이라 있고 궁궐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이게 인자 여기 선명에서 보듯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면 5 칸이고 이 전면에도 이 석축 이게 이 월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중 월대가 돼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돼 있는데 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뭐 새 인사 외국 사진 적기는 아주 큰 행사를 여기 정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올 때도 상시 근무 체제가 아니에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이 근정전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편전이라는 것이 이게 인제 임금님의 평소 사무공간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도 하고 신하들하고 접견도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읽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경복궁에는 사정전이라는 곳이 있고요. 창덕궁에는 선정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런 부분들이 정전과 편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청와대 시절도 그랬지만 지금 저 용산 쪽에 갔어도 항상 대통령이 있으면은 경호대가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경호처가 있고 또 경찰들이 또 수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조선시대도 똑같았어요. 이 궁궐에 호위체계가 있는데 국왕을 호위하는 이쪽 부분은 어 그 금군청 그 인정전 일대를 하는데 금군청, 호위청, 선전관청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관청들이 국왕 호위 부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궁궐 수비는 일단은 광화문 메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들이 3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북문까지 하면 4 개나 되겠노. 그런 부분들을 장관하는 대문, 정문, 소문을 나눠서 하는 수문장이니까 이게 수문장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궁궐 내부하고 외곽을 또 이렇게 수비하는 지금 우리가 경찰이 맡고 있는 부분인데 오이도총부가 관할을 했고 그다음에 외곽은 상군정, 훈련동암, 금의영, 의영청에서 관할하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도 지금 현대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호위 및 수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딱 짜여져가 있었다 체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출입을 할 때는 보통 9품 이상 우리가 인제 18 품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품 이상 관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표식이 없어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외에는
뭐 관인을 받는다든지 마패를 가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사진이 표시할 때 필요한 표식들입니다. 예. 예. 다음 한번 넘어가 볼요 부분은 뭐 전시 물건은 아니고 영상관에서 틀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 꼭 한번 경복궁 하면 근정전만 보러 마시고 뭐 편전 이런 데만 보시지 말고 꼭 후원을 한번 들러보라고 싶어요. 후원을 갔을 때 궁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영상관에 나오는 어떤 창덕궁 후원 에렌정을 찍었는데 이것은 시대별로 해 가지고 이 후원이 상당히 정자도 여러 가지 정자가 있고 거기에 역사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은 복잡한 서울시 안에서도 한감을 충분히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새로운 손님들 나야원님 오셨고 소유피마님 오셨네요. 오늘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실의 생활에서 지금 궁궐로 넘어와서 후원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후원 이 부분은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게 아니고 영상관에 틀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꼭 직접 궁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후원도 한번 가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 국왕에 대해서 왕들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음. 제가 조선 왕들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봤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선. 저 지금 이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는데 지금도 아직 이 27 분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광인의 허연, 숙경영, 정순원, 절고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에서는 어 27 분의 임금님이 계시죠. 그래서 요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 하고. 근데 이걸 25 분이고 고종, 순종은 대한제국으로 분류를 하는 게 요즘 또 역사학계 또 어떤 그런 부분인데 쪼끔 이따가 대한제국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가 왕이 평소 때 계신 곳이죠. 그래서 왕이 계신 곳의 뒤에 병풍은 항상 1월 오봉도라 해서 달과 해와 달이 빨간 게 당연히 해겠죠. 왼쪽에 있는 달. 그다음에 봉우리가 5개 있는 요 병풍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오봉도를. 그래서 근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완의 공간이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1월 오봉도는 전혀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왕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례복에다가 면류관을 쓰면 왕이 예식할 때 그다음에 띠를 메고 저도 이 솔직히 제가 역사학도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이 이름들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갖춰 입었을 때 그 화려한 왕의 예복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요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또 상세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뭐 그림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 어진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님의 어진이 남아 있는 게 총 12 편인데 뭐 중앙박물관에도 있고 뭐 이렇게 고궁 박물관에 있는데 태조 어진이 있고 영조 어진이 있고 고정 어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태조 어진이라든지 영조 어진부터는 실제 이렇게 있는데 태조 어진은 아마 복원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전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시의 어진을 그렸다면은 최고의 화가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그림이니까 수염 하나하나 정말 정밀하게 잘 그렸는데 어쨌든 초상화에 조선시대 초상화의 극치를 보려면은 임금님의 어진을 보시면 되겠죠. 예. 고종 어진은 제가 영조 어진 보다는 고종 어진이 이게 해상도가 워낙 좋게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듯해, 고종 임금님이. 고런 부분도 한번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왕의 글씨를 따로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 가지고 보완하는 요런 어떤 그런 것을 이걸 어필이라는데 어필 각석이라는데 요것도 따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왕이. 요것도 옛날 임금들은 글을 엄청 또 잘 쓰셨구나. 뭐 망야 때부터 쓰셨으니까 대체로 글을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은 전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다 명필들만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는 부분이 조선 왕조 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세계에도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조선 이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 이 뭐라나 사관들이 평소 때 사초라고 해 가지고 왕 옆에서 항상 막 빠른 속기로 이렇게 적어 나가죠. 그러다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왕이 돌아가셨을 때 따로 실록정 옆 간판에 보면은 어 실록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록정을 설치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동안 사초를 모아 가지고 실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솔직히 말하면은 조선 왕조 실록을 왕들이 안 건드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쪼끔 포악한 왕이었을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할아버지 왕에 대해서 쪼끔 안 좋은 어떤 글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쪼끔 수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체로 어쨌든 그것을 최대한대로 사실대로 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뭐 기록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변란을 겪고 많은 부분이 유실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오대산본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전시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고 좀 은퇴를 했을 때 조선왕조실록을 원문으로 한번 읽을 수 있는 한자 실력을 좀 키우고 뭐 그게 안 된다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묶어진 책으로 1,700여 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방대한 양입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옛날 정조대왕, 영조 다음에 정조대왕이 또 성군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화성에 지금 뭐 수원 화성 말하는 겁니다. 수원 화성에 행궁을 짓고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게 왕이 한번 나갈 때 하는 부분에 행차도입니다. 그림으로 다 그래요. 옛날에 이것을 옆에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적어 가지고 뭐 끝도 없게 이렇게 그려 놓은 그런 건데 그 임금님의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화성 행차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와 이거 그리시는 양반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고궁박물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섬세하고 이런 장인들이 그래 손을 댔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옛날 관제 이것까지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옛날에 뭐 이조 판서부터 해 가지고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의 6 조가 있었고 그 위에는 어떤 게 있는 조선의 관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라고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혹시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이 PDF 파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공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자료.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어 이유 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립고궁박물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채팅창에 조용해서 저 혼자 열심히 지금 강의하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잘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6 조가 있었고 그 위에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의금부, 종친부, 의정부 이래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설명문에 있죠.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60 총 2 장의 사진이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5장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다음은 1 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1 층으로. 2 층에 있다가 지금 왕실 보고 궁궐 보고 조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 층에 가면은 대한제국이 있고 거기도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차라고 해 가지고 약간 외부 공간에 어 순종 임금님이 타시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한제국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사실은 옛날 세대가 돼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대한제국 역사에 대해서는 생략된 역사를 거의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쪼끔 우리 위상을 좀 더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 1897 년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죠. 그때 이미 뭐
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 오후 9시. 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79회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국립고궁박물관 여행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박물관 흔한이 프렌드님 어서 오세요. 지금은 9시 시작 전에 잠시 여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서울에 있는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료들도 뭐 충분히 좀 준비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가고 어떤 주제로 해야 될 것인지 했으니까 재미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잘 좀 봐 주십시오. 예.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79회 호몬 캠프 국립고궁박물관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도 좀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했고 이래서 차근차근 가보려고 합니다. 고궁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약도도 하나 준비했어요. 예, 맞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경복궁 강화문을 들어가서 바로 왼쪽 편에 있으면 보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내리거나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국립고궁박물관의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찾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원래 이 고궁박물관은 1908년 9월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황실박물관으로 먼저 개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10월에 문화재청이 이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창경궁으로 복원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서 그 4대 궁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궁중 문화재들을 모아서 덕수궁 석조전에다가 궁중 유물 전시관을 개관하는데 그게 1992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1993년에 들어서서는 그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지금은 이제 다 흘렸는데 그게 중립공항박물관이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거든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을 쓰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왕궁박물관을 개관하기로 결정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조선 왕실 역사박물관 추진단을 발족하여서 박물관 설치를 준비하고, 지금 그 93년부터 철거됐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들입니다. 2005년 3월에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2005년 8월 10일 강복 60주를 맞춰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개관을 하고 2007년 11월에 정관을 다 개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둘러볼 부분은 들어가면 2층부터 구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층부터 지금 빨간 화살표가 됐듯이 왕실의 생활, 그다음에 조선의 궁궐, 조선의 국왕 이런 표현이 있고, 항상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화롯에 대해서 전시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화롯 전시를 먼저 보고 기획 전시 1에서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대로 저도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왕실, 이게 기획 전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올해 9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를 1에서 하고 있는데, 화롯 만개 조선 왕실 여성 혼례복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롯이 이렇게 생긴 옷이 하롯이에요. 밑에 인제 제가 설명을 붙여 놨지만 하롯이란 게 예전에 궁중에 공주와 옹주가 혼례할 때 입는 옷이 하롯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장옷의 일종인데 되게 화려하죠. 예. 그다음에 어 이 부분을 화롯 같은 거 만드는 궁중 내에서 옷을 입는 그 바느질을 하는 방을 옛날에 이 상방이라 해서 요 지금 이런 간판이 새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전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른쪽 밑에 자수방석기 보이죠? 아주 섬세한 자수로 만들어진 방석입니다. 옛날 공주가 앉았던 방석인데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작게 해서 그렇지 아주 섬세하게 진짜 조선 최고의 바느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인제 기획전시실에서 나와 가지고 조선 왕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딱 봐도 임금님이 과 왕비가 그리고 왕자가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공주가 입는 옷도 있죠. 그것을 전시했고요. 어 지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옷이 영친왕비 적이라고 하는데 왕비 영친왕의 왕비께서 직접 입으셨던 옷을 재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왕실에서는 이렇게 화장대가 무슨 보석압처럼 생겼죠. 화장대도 이렇게 화려한 화장대를 썼고요. 아무래도 궁에서 쓰다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그 조선시대 최고의 어떤 물건들을 사용했다고. 그다음에 머리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 놀이개도 이렇게 전시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자 읽으실 수 있는 게 이 수락관이라고 하는 수락관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 주 궁중 음식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락관에 쓰던 상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뭐 이것은 솥이겠죠.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의외로 궁중 음식이 뭐 신선로도 보이곤 하지만은 반찬이 크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 한정식 집보다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흥청망청 먹지를 않았다는 게 어 지금 우리 궁중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오늘 할 이야기들이 많아 가지고 스킵을 많이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궁중박물관 가면은 하나하나 새겨진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이 있어요.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하고요. 이제 조선의 궁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복궁은 몇 차례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그 경복궁을 지은 이후로 계속 중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복골도라고 해서 궁궐에 있는 한마디로 설계도를 이렇게 새로 그린 건데 거기 가면 복골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전 이 기아 위에 항상 내기퉁이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귀신의 상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해학적이고 운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경회로 하면은 뭐 우리나라 경복궁에서 가장 큰 정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수백 명이 들어가서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회로가 있는데 경회로 연못을 한번 이렇게 물을 다 퍼내고 할 때 거기서 출토된 청룡인데 이게 아마 그 연못에 뭐 홍수가 나거나 아무튼 아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청동령을 안에 넣어 뒀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청동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용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출토된 것은 청동령 하나만 출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정전과 편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정전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 광화문을 딱 들어가서 경복궁에 들어가면은 정면에 딱 보이는 부분이 근정전입니다. 이 사진의 제일 왼쪽 밑에 나와 있는데 이 근정전이고 창덕궁에 가면 인정전이라고 있어. 이 부분이 정전인데 우리 임금님께서 옛날에 그 국정을 할 때 신하들과 같이 국정 운영을 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 인사도 여기서 하고 외국 사신 접견 등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러는데
정면 5칸인데 이 한 칸이 약 한 3 미터 정도 돼요. 그렇지만 5칸이니까 뭐 15 미터 정도 되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월대라는 것은 밑에 이 축대 이 부분에 월대인데 이중 월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전이라고 있는데 이 근정전 정전에서 항상 왕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큰 행사를 마치면은 좀 소박한 공간으로 오는데 이 편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공간인데 여기서 뭐 신하들과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학문적 공부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는 사정전이라 하고 창덕궁에는 선정전이라 해서 이 편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과 편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요번 기회에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 경호실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궁을 어떻게 호위하는지 수 수비를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옛날에 창덕궁, 창경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궁궐 호위 체계는 일단 국왕을 호위하는 최측근 부대가 있는데 금군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군청이 있고 호위청이 있고 선전관청이 이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국왕의 뭐 지금 말해서 경호 경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궁궐에 수비하는 부분은 지금은 뭐 경찰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궁궐 문을 수비하는 민누찌님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9시 되기 전에 혼자 조금 연습해 보고 있어요. 제가 토크쇼에서 하던 부분이 이제 지난주부터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조선공군박물관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마이크 되면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지금 이제 게스트 토크쇼는 안 하시나요? 솔직히 뭐 내 친한 사람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게스트를 초대하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그냥 할 만큼 했다고 되는 거 그다음에 어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 소진돼 버렸어. 내가 친한 사람들은 다 하고 민누찌 님이야 계속 젊은 층하고도 계속 교류하고 많은 걸 하지만은 내가 인제 열심히 활동을 안 한 탓도 있겠지만은 초대를 요새 하다 보니까 내가 토크쇼가 재미가 없어지네 자꾸. 그렇다고 외부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성도 좀 느끼고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은 내가 해 보고 싶었던 역사 여행 요런 테마로 하고 사실은 이게 이중적인 민두님한테만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어차피 만드는데 미덕도 이쪽으로 좀 한다. 그래서 노력을 해 가지고 1타 2피 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있고 토크쇼 내가 인제 그 서울시 크리에이티브 포스 그쪽이 일원인데 거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데 주로 이렇게 어떤 전시회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유명한 곳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인데 고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겸사겸사 한번 해보는데 오늘도 자료가 60 몇 장이 지금 전체 몇 장이고 64 장이나 좀 됐네. 홍보 포스터 빼고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면서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민누찌님은 지금 또 인제 방학 끝나고 2 학기 접어드는 학생은 아니지만은 그 접어드는데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계속 취직 공부하고 지역 공부나 네, 백수입니다. 백수 생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잖아. 알바도 좀 네, 해요? 아니면은 알바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정부 자격증 사업, 근무한다고 안 했어요? 네네, 자격증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사업 뭐 이렇게 받고 있어가지고 따로 음. 알바는 못해서 그냥 음. 일단은 시험 그냥 뭐 자격증 시험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라 하더라 졸업을 해도 학교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건가?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막아두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 어. 제공하던 것들 다 막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그래요? 좀 빨리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세요. 취준생이 너무 오래 생활해도 안 좋은 거니까. 그게 뭐 본인 뜻대로 되는 게 내 조카도
걔가 어디 나왔나 경희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결국에는 졸업하기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결국 안 되고 지금도 계속 회계사 공부한다고 끙끙대고 있던데 하다가 안 되면 또 취직을 하겠지. 지 언니는 고시 공부하다가 또 안 돼 가지고 행시 공부하다 안 돼 가지고 지금은 비지카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민누찌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채팅해도 좋건데 이런 역사 여행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흥미거리가 좀 되는지 나는 내가 이런 박물관,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민누찌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 미더의 주제가 영국 내셔널 갤러리이긴 한데요. 오. 근데 일단은 루트님이 계속 역사 미덕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조금 박물관을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좀 사람을 만나보다 나도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브랜드 안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소신 있게 좀 가 보려고 해요. 유튜브 콘텐츠로 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인제 캠핑을 좋아하고 지난주에도 뭐 그냥 스텔스 차박 들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할 때는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캠핑을 하고 이러니까 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자료. 오늘 또 이 자료 만든다고 시간 내 가지고 며칠 전부터 다 자료 만드는데 한 3 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옛날 이 브랜드 초기에 생각난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호모 캠프에 루트님이 나온 적이 없네요. 그때 루트님이 무슨 사정상 안 나왔을걸요? 아, 진짜요? 근데 토크쇼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누가 추천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다음 주라도 내가 루트님을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루트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역사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으니까. 자, 현재 내가 학예사를 연구원으로 모시고 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나는 뭐 지금 서울에도 그냥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앙박물관도 한번 다뤄보고 있고 현대미술관도 다뤄보고 있고 한양 외곽 성곽도 다 있고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영주 부적사도 한번 하루 미더으로 좀 다뤄보고 싶고 저번에 서산하는데 너무 이야기가 바쁘더라고. 차라리 그냥 주사고택 하나만 가지고 할 걸.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루트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경교장이라는 곳이에요. 경기장. 그래서 거기를 약간 이렇게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 경교장을 소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루트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토크쇼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메모했다가 루트님 초대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한번 톡 한번 날려줘요. 호몽이가 초대하고 싶다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말 나온 김에 다른 분 좀 초대해 주실 만한 분 없습니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때 세상부모님이랑 메타버스 소공녀님이 나오셨었나요? 다 초대했는데 뭐 사정들이 있다고 해서 다 겸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뭐 집안에 사정들이 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가 인제 알 만한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피해님, 라리스 이런 분들도 다 초대했었어. 뭐 다 시간이 안 맞아서 안. 오선지님 어서 오세요. 예, 아직 시작 전인데 지금 민누찌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안 쓰는 OBS 스튜디오, 민누찌님 OBS 스튜디오 써봤어요? 그것도 써 가지고 지금 알긴 아는데 써보진 않았어요. 지금 동시 녹화 중이에요. PC로서는 OBS 스튜디오 내가 혼자 아까 들어올 때 막 떠들고 있었더라니까. 그래서 OBS 스튜디오 앞쪽에
사람들하고 대화 없이 혼자 했을 때 어떻게 녹음되는가 나중에 기록 남기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 이걸 잘 쓰는 게 나야오 님이시지 않습니까? 라이브에다가 바로 당겨 가지고 별마당 할 때도 OBS 스튜디오에서 당겨 가거든. 근데 이게 또 우리 쪽에 어디고 이 브랜드 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돼 가지고 PC에서 갖고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차차 한번 준비를 해 가지고 앞 앞으로 하던 것은 OBS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다 인제 PC에서 그 휴대폰에 녹화 안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아, 야매님도 추천합니다. 야매님은 야매? 나오셨나요? 아직 안 나오셨죠? 네네. 야매 님도 안 나오셨지. 야매 야매님, 님은 주제가 어떤 주제죠? 이 프렌즈는 아니시고요. 네. 유저분이신데 지금 네, 이 브랜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유저분이십니다. 미드업을 따로 하진 안 하고 유독 많이 하세요. 많이 어떤 여시는데 주제로 주로? 좀 다양하게 여시는데 야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뭐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방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야채 마켓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당근 마켓처럼 이렇게 약간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하시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완전 다양하게 해서 나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30대이신 것 같아요. 30대 정도 되고. 그러시고 그때 이 브랜드에서 한참 이제 그런 좀 유저로서 이렇게 달걀마녀님 막내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옛날에 달걀마녀님 퀴즈 할 때 막 많이 맞추고 하시는 분인가? 네네네 맞아요. 그분들이시고, 그분이 이제 좀 인기가 이제 확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게 이제 야매단이란 걸 하셨어요. 야매 뭐요? 야매단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야매님이랑 뭐 린다연님이랑 뭐 다른 분들을 모집하셔가지고 그 어디지 미덤마다 공연을 다니셨어요. 자기 크루들을 만들어 아이가 네네네. 극단을 아니 그 뭐라나 유랑단 그쵸, 그쵸. 이렇게 해야 되나? 크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맨날 그 미덤마다 초대 이제 해주시면 그 미덤마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때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이제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야매단 숫자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조금 인기가 많으신. 아무튼 뭐 루트님, 야매님은 따로 내가 메모해 놨다가 별도로 한번 인스타 통해서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사람 있으면은 뭐 민누님 이미 많이 좋은 사람들 초대했지만은 나도 지금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크쇼 그 정도도 토크쇼가 재밌긴 재밌는데, 특히 루트님 같은, 나 야매님은 잘 모르겠지만 루트님 같은 분을 초대할 수 있다면은 토크쇼가 훨씬 재밌지. 그래서 뭐 이랬기도 한번 해보고 또 콘텐츠를 위해서 또 오늘 같은 이런 미드업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호호님도 어서 오세요. 오선지님은 마이크 안 되세요? 됩니다. 예. 오늘 바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글을 봤는데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겠어요. 내가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오늘 또 좀 바쁘기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못 했습니다. 나중에 말로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 한번 좀 시간을 가져서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네, 아까 그 메시지 봤습니다. 오후 되니까 이제 바쁘실 테고 해서. 그러게요. 예. 합창 연주회 내가 좀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몸이 이렇게 김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안 그리고 좋으세요? 일요일이지요. 예.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저녁에요. 일요일 일요일 저녁에. 저녁. 예, 일요일 저녁이면 그 위치가 어디 많이 버스에서 아람누리. 많이 그러니까 걷습니까?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정발산에서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는데 계단이 좀 있죠, 거기는. 그런 게 아, 불편하시죠? 예, 많이 안 걸으면 어. 아주 한쪽에 쑥 들어가 한 20분 그 어디 거기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일산 공원 같은 데는 막 그렇게 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많이 안 걷는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아람누리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1,200 좌석의 큰 공연장인데
네. 그 메인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약간 오르막길로 많이 좀 걸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교수님 걸음걸이로 해 가지고 좀 무리일 수가 있겠다는데, 근데 뭐 워낙 음악을 하셨던 분이고 이래서 저희들 합창 연습도 오래 해 가지고 한번 꼭 보여 드리고도 싶은데 이거 보고 가서 아프시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걱정입니다. 예. 아까 한번 그 합창단 작년에 했던 연주했던 것 구경했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네. 보셨어요? 예. 아주 음. 잘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고양시 남성 합창단이라 하면은 매년 하는 게 다 녹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도 뭐 모르시더라도 또 녹화된 거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 근데 아무래도 직접 듣는 거하고 그건 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라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때 봐서 건강이 회복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제 초대권을 받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오시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집사람 통해 가지고 표 교환해 놓고 김 문자님 이렇게 해 가지고 데스크에 맡겨 놓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57분. 아무튼 항상 저는 뭐 또 명절도 다가오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늘 건강 조심, 건강, 우리 어머니한테 하듯이 맨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꾸 아프시니까. 뭐 불의의 운동 상가 부지런하시고. 자꾸 나서 음. 그렇습니다. 그래. 아직 시작하려면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뭐 사람이 몇 명이 오건 간에 제가 인제 토크쇼를 안 하고 이렇게 박물관 여행, 뭐 유적지 여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것을 아까도 민우찌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로도 동시에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녹화해서 그 휴대폰에서 녹화해 있고 하나는 PC에서도 동시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PC에서는 그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유튜버들이 쓰고 내 얼굴도 직접 실물 얼굴이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같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지는 좀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해 보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창 하나 고생은요 하셔서 뭐 한다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교수님보다는 쪼끔 나이가 인제 젊으니까 해 보고 싶은 거 이래저래 또 해 보기도 하고, 하기야 뭐 내 친구들도 이미 뭐 PC에서 엑셀도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이미 많더라고요. 40대 때부터 관리자를 해 놓으니까 실물을 안 보면은 엑셀을 못 쓰고 파워포인트도 못 쓰고, 그런 면에서는 뭐 교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 친구들보다. 나는 뭐 특수하게 아직도 PC나 엑셀 PPT,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네. 앞으로는 더더욱 계속 발전하니까 계속 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게 항상 살아있는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 쓰신다 했으니까 글 쓰는데 제가 이런 매번 말은 안 하지만 글 쓰시는 거 솔직히 그걸 가지고 책 내면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되니까 '아 이 부분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심정으로 좀 글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간 날 때마다 좀 봐 네. 드리고 나중에 뭐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시작할 거니까 인제 교수님도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그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 이야기입니다. 자, 예. 인원수는 아직 뭐 10 명이 안 됐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79회 호몽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립고궁박물관 여행입니다. 제가 이
고궁박물관을 직접 다녀왔고 그 다녀온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또 제가 취재한 자료들까지 합쳐서 여러분께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안 가시더라도 여행을 직접 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고궁박물관이 어딘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궁박물관은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들었으면 왼쪽 편에 있어요. 왼쪽 편에.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내리면은 4번 출구나 5번 출구로 나가면은 고궁박물관하고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광화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편으로 돌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역사 여행이다 보니까 연역 이야기를 먼저 좀 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고궁박물관이 언제 생겼느냐. 그래서 1908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황실 박물관으로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작은 박물관이었겠죠. 그러다가 문화재청에서 80년도부터 창경궁으로, 옛날 창경궁이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이 창경궁으로 복원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뭐 유물들이라든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4대 궁궐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또 종묘, 농원에서 나오던 있는 궁중 문화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 1992년 10월에 덕수궁 석조존 거기에 궁중유물 전시관을 처음에 개관한 게 현대 고궁박물관의 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중앙박물관이 또 조선 청독부 건물, 지금 광화문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청독부 건물을 허물면서 왕궁박물관을 개관을 결정하고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죠. 청독부 건물을. 그러면서 이 조선 왕실 역사 박물관 추진단을 2004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 설치를 준비하게 되고요. 2005년에 국립고궁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광복 60주년이 되던 해예요.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전부 다 그 옛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에서 이쪽에 고궁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실제 개관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부 개관만 했다가 2007년에 2년 뒤에 11월에 정관을 다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상당히 화려하고 옛날 왕족들이 살던 곳이니까 모든 물건들이 최상급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서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어떤 맛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층부터 구경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 열어 놓고 있으니까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용어의 정리라든지 제가 뭐 100%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기획전시실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궁궐, 구강 이렇게 이런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와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차례대로 저희들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실 생활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기획전시실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데 화롯 만개 조선 왕실의 여성 홀레복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9월 15일부터 뭐 얼마 안 됐죠. 지난주부터니까. 9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 1번 기획 전시실을 하고 있고요. 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화롯 만개 여성 홀레복 이랬으니까 무지하게 지금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일부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화롯이라는 게 옛날 공주나 옹주가, 공주는 왕비의 딸이고 옹주는 후궁의 딸을 옹주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결혼할 때 입는 홀레복이 한마디로 화롯입니다. 이게 인제 민간에서 이제 장옷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믿었는데 장옷이 아니고 장삼, 이렇게 아주 넓은 소매를 가지고 있는 옷인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색이 바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이 궁에서 바느질을 하는 어떤 그런
따로 뭐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 부서의 현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상방이라 그럽니다. 상방. 현판이 보이죠?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상방이라는 거고요. 지금 어 보이시는 좌측 하단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자수방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안 넘기고 지금 계속 연역 이야기 이렇게 했고요. 제가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찰이 있었네요. 여기까지 넘어왔고 여기입니다. 예. 이게 화롯 조선 공주와 옹주의 혼례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방에서 바느질 조선 최고의 바느질 장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옷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은 지금 재봉 툴로 박음질한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바느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옷은 다시 이렇게 복원한 게 아니고 실제 그 당시 조선시대 말에 입던 그런 혼례복입니다. 오른쪽 밑에는 자수방석인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그림이지만요. 진짜 가서 보면은 그냥 입을 딱 벌릴 정도로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방석이에요. 직접 가서 한번 또 꼭 구경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기획전시실은 나중에 따로 가서 구경하시라고 이 정도 하고 지금 화려하게 빨갛고 노랗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얼른 봐더라도 왕의 옷이고 면복이라고 하는데 왕의 옷이고 왕비의 옷입니다. 평소 때 입던 옷이죠. 예. 생활할 때 입던 옷입니다. 가운데 작은 것은 이제 왕자, 밑에 공주가 입는 옷이고요. 이런 옷들을 입고 화려하게 이제 근무를 하셨죠. 다음 또 넘겨볼까요? 이렇게 3D 인형에다가 이렇게 입혀 가지고 보이는데 조선의 순족의 그 아들 영친왕이 있지 않습니까? 영친왕의 왕비이신 영친왕비가 입던 적이라고 옷입니다. 이게 이것도 실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이렇게 입혀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위에 있는 관도 정말 화려하죠.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화장대고요. 화장대가 무슨 보석압처럼 생겼죠. 화장대. 이것도 최고의 아마 장인들이 만드는데 직접 사진으로서 보면은 진짜 못 느낍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갈 때는 저는 여러 명이 가서 구경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가서 구경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지 안내문이라든지 해설문이라는 걸 충분히 보시고 하나하나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기라이라 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녀와 가지고 사진 자료 그다음에 제가 또 취재한 자료들 합쳐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궁박물관 직접 간 것처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 모양새 다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간에 사진들이고 놀이개 또한 놀이개는 지금도 화려하게 만들지만은 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섬세하게 또 놀이개를 만들어졌구나. 역시 양실의 물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자로 쓰진 한자가 뭐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자가 수락관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음식을 하는 곳이죠 수락관. 예. 수락관에 쓰던 상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가마솥이라기에는 탕을 끓이는 이런 솥이 이렇게 노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방자라죠. 두드려서 만든 부분인데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상차림이 되어 있는데 신설로도 있고 있는데 요새 우리 한정식보다도 훨씬 더 뭐라나 검소한 상 이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왕족이라 해서 맨날 진짜 산의 진미 맛있는 것만 많이 먹질 않고 오히려 소소한 음식을 즐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맛은 끝내줬겠죠. 옛날에 여기 왜서 나오신 궁중 요리를 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삼천각이니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근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어디 칼국수집 하나 가더라도 청와대에서 나와 가지고 청와대에서 요리사 출신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데는 또 줄 서 가지고 먹는 그런 집이 있듯이 옛날 궁중 요리 이쪽에서 출신들이 나와서 하는 음식점들도 꽤나 있죠. 예. 다음 한번 넘어볼까요?
이제 조선의 궁궐로 한번 넘어가요. 이때까지는 왕실의 생활 관련된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고, 저는 지금 사실 구경하는 부분을 엑기스만 조금씩 조금 보여드리는 거지 완벽하게 다 모든 자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선의 왕족의 생활 하나만 하더라도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직접 가서 느껴보시라고 제가 가이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선의 궁궐, 제일 먼저 보이는 이게 한마디로 단순히 지도처럼 생긴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도입니다. 옛날에 궁궐을 새로 뭐 만들거나 아니면 복원을 할 때도 새로 이렇게 도면을 그렸는데 아주 세필로 연필이 없었을 테니까 요렇게 그렸,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경복궁 복골도로 합니다. 다시 인제 복원할 때 쓰는 어떤 궁궐을 복원할 때 쓰는 도면이죠. 요렇게 뭐 사진상으로 진짜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돋보기 놓고 보면요 정말 섬세하게 그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복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궁궐에 이렇게 항상 기아 위에는 여러 마리의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있는 부분에 상들이 있는데 그게 잡상들이라 해서 각종 동물들이라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상들을 예석인데 그것도 같이 전시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오른쪽 아래 사진이 경회로에서 출토된 정경용인데, 경회로를 한번 이렇게 수리 복원차 거기에 있는 물들을 다 퍼냈거든요, 경복궁 안에서. 그때 나온 청동용입니다. 원래 기록에 보면 이게 2마리였다는데 출토된 것은 1마리만 이렇게 출토돼 가지고 그게 지금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아마 그 경회루 그 물속에 있다는 것은 그 왕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부터 그 못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넣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절에 갔을 때도 그냥 보면은 뭐 대웅전 하나 보고 나머지는 다 그게 기와집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현판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보면 의미가 달라지듯이 궁궐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라 있는데 거기에서 경복궁에 있는 거라든지 창덕궁에 있는 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것은 평소 때 궁금하니까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정전과 편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전은 한마디로 경복궁에는 그 근정전이라고 광화문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근정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덕궁에 인정전이라 있고, 궁궐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이게 인자 여기 선명에서 보듯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면 5칸이고 이 전면에도 이 석축 이게 이 월대라고 하는 건데 이중 월대가 돼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돼 있는데 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뭐 새 인사 외국 사진 적기는 아주 큰 행사를 여기 정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올 때도 상시 근무 체제가 아니에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이 근정전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편전이라는 것이 이게 인제 임금님의 평소 사무공간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도 하고 신하들하고 접견도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읽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경복궁에는 사정전이라는 곳이 있고요. 창덕궁에는 선정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런 부분들이 정전과 편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청와대 시절도 그랬지만 지금 저 용산 쪽에 갔어도 항상 대통령이 있으면은 경호대가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경호처가 있고 또 경찰들이 또 수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조선시대도 똑같았어요. 이 궁궐에 호위체계가 있는데 국왕을 호위하는 이쪽 부분은 어 그 금군청, 그 인정전 일대를 하는데 금군청, 호위청, 선전관청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관청들이 국왕 호위 부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궁궐 수비는 일단은 광화문 메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들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북문까지 하면 4개나 되겠노. 그런 부분들을 장관하는 대문, 정문, 소문을 나눠서 하는 수문장이니까 이게 수문장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궁궐 내부하고 외곽을 또 이렇게 수비하는, 지금 우리가 경찰이 맡고 있는 부분인데 오이도 총부가 관할을 했고, 그다음에 외곽은 상군정, 훈련동암, 금의영, 의영청에서 관할을 하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도 지금 현대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호위 및 수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딱 짜여져 있었다, 체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출입을 할 때는 보통 9품 이상, 우리가 이제 18품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품 이상 관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표식이 없어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외에는 뭐 관인을 받는다든지 마패를 가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사진이 표시할 때 필요한 표식들입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고요. 요 부분은 뭐 전시 물건은 아니고 영상관에서 틀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 꼭 한번 경복궁 하면 근정전만 마시고 뭐 편전 이런 데만 보시지 말고 꼭 후원을 한번 들러보라고 싶어요. 후원을 갔을 때 궁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영상관에 나오는 어떤 창덕궁 후원 에렌정을 찍었는데, 이것은 시대별로 해 가지고 이 후원이 상당히 정자도 여러 가지 정자가 있고 거기에 역사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은 복잡한 서울시 안에서도 한감을 충분히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새로운 손님들 나야원님 오셨고 소유비만님 오셨네요. 오늘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실의 생활에서 지금 궁궐로 넘어와서 후원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후원 이 부분은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게 아니고 영상관에 틀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꼭 직접 궁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후원도 한번 가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국왕에 대해서 왕들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제가 조선 왕들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봤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선. 저 지금 이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는데 지금도 아직 이 27분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광인, 허연, 숙경영, 정순원, 절고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에서는 27분의 임금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 하고, 근데 이걸 25분이고 고종, 순종은 대한제국으로 분류를 하는 게 요즘 또 역사학계 또 어떤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대한제국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가 왕이 평소 때 계신 곳이죠. 그래서 왕이 계신 곳의 뒤에 병풍은 항상 1월 오봉도라 해서 해와 달이 빨간 게 당연히 해겠죠. 왼쪽에 있는 달, 그 다음에 봉우리가 5개 있는 요 병풍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오봉도를. 그래서 근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완의 공간이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1월 오봉도는 전혀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왕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례복에다가 면류관을 쓰면 왕이 예식할 때, 그 다음에 띠를 메고, 저도 솔직히 제가 역사학도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이 이름들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갖춰 입었을 때 그 화려한 왕의 예복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요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또 생생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뭐 그림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 어진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님의 어진이 남아있는 게 총 12편인데, 뭐 중앙박물관에도 있고 뭐 이렇게 고궁박물관에 있는데, 태조 어진이 있고 영조 어진이 있고 고정 어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조 어진이라든지 영조 어진부터는 실제 이렇게 있는데, 태조 어진은 아마 복원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전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어진을 그렸다면 최고의 화가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그림이니까 수염 하나하나 정말 정밀하게 잘 그렸는데, 어쨌든 조선시대 초상화의 극치를 보려면은 임금님의 어진을 보시면 되겠죠. 고종 어진은 제가 영조 어진보다는 고종 어진이 이게 해상도가 워낙 좋게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듯해, 고종 임금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왕의 글씨를 따로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 가지고 보완하는 요런 어떤 그런 것을, 이걸 어필이라는데, 어필 각석이라는데 요것도 따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이.
요것도 옛날 임금들은 글을 엄청 또 잘 쓰셨구나. 뭐 망자 때부터 쓰셨으니까 대체로 글을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은 전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다 명필들만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는 부분이 조선 왕조 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세계에도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조선 이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 이 뭐라나 사관들이 평소 때 사초라고 해 가지고 왕 옆에서 항상 막 빠른 속기로 이렇게 적어 나가죠. 그러다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왕이 돌아가셨을 때 따로 실록정, 옆 간판에 보면은 어 실록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록정을 설치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동안 사초를 모아 가지고 실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솔직히 말하면은 조선 왕조 실록을 왕들이 안 건드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쪼끔 포악한 왕이었을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할아버지 왕에 대해서 쪼끔 안 좋은 어떤 글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쪼끔 수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체로 어쨌든 그것을 최대한대로 사실대로 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뭐 기록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변란을 겪고 많은 부분이 유실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오대산본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전시되고 있고 이런데, 저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고 좀 은퇴를 했을 때 조선왕조실록을 원문으로 한번 읽을 수 있는 한자 실력을 좀 키우고, 뭐 그게 안 된다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워낙 많은 방대한 양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묶어진 책으로 1,700여 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방대한 양입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옛날 정조대왕, 영조 다음에 정조대왕이 또 성군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화성에, 지금 뭐 수원 화성 말하는 겁니다. 수원 화성에 행궁을 짓고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게 왕이 한번 나갈 때 하는 부분에 행차도입니다. 그림으로 다 그래요. 옛날에 이것을 옆에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적어 가지고 뭐 끝도 없게 이렇게 그려 놓은 그런 건데, 그 임금님의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화성 행차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와, 이거 그리시는 양반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고궁박물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섬세하고 이런 장인들이 그래 손을 댔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옛날 관제 이것까지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옛날에 뭐 이조판서부터 해 가지고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6조가 있었고 그 위에는 어떤 게 있는 조선의 관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라고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혹시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이 PDF 파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공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자료.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이유희 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립고궁박물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조용해서 저 혼자 열심히 지금 강의하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잘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6조가 있었고 그 위에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의금부, 종친부, 의정부 이래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설명문에 있죠.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 2장의 사진이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5장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다음은 1 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1 층으로. 2 층에 있다가 지금 왕실 보고 궁궐 보고 조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 층에 가면은 대한제국이 있고 거기도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차라고 해 가지고 약간 외부 공간에 순종 임금님이 타시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 드릴게요. 먼저 대한제국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사실은 옛날 세대가 돼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대한제국 역사에 대해서는 생략된 역사를 거의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쪼끔 우리 위상을 좀 더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1897년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죠. 그때 이미 뭐 배민양요다 뭐 여러 가지 외 일본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자꾸 한마디로 국교를 맺자 이랬는데, 그게 그냥 국교를 맺어 화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예속된 국가가 아니고 독립된 어떤 그런 국가의 위상이 필요하다 해서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죠. 아이고 유 의원님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가 예전에 역사책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기에 고종 황제가 상당히 유약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에 국권을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이 노력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제한제국이 가장 그런 모습의 큰 모습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제 경운궁에다가 거기에서 인제 진무를 보고, 여기가 진무 보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종뿐만 아니라 고종의 아드님인 순종 부분도 이렇게 항상 대한제국의 어떤 그 국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이렇게 약간 근대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임금님께서 앉으신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 어떤 그런 부분 타일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 중요한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인제 97년 10월 12일에 고종께서 경운궁에서 황구단 앞에 그 황구단 자료가 있는데,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황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인제 황제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고종 위로 총 5번의 황제를 모시면서 우리가 그 5대족 황제를 추존하면서 그 1899년에 황제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1900년에서는 이제 왕자가 아닌 태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뭡니까? 태자가 아닌 왕자들을 친왕이라고, 이렇게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이 바로 그래서 친왕이라는 어떤 칭호를 가지게 된 것도 대한제국에서 있는 명칭이 그렇게 이어진 거죠. 아시겠죠? 네. 대한제국 공부는 따로 이렇게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 더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황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한제국을 선포한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실돼 가지고 남아있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황구단, 황궁우, 그다음에 제실, 행각 이런 부분에 대해 옛날 사진에 보면 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예, 원형으로 생겨 있는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중국의 스타일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또 할 수 있는데, 황구단 부분이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이렇게 옛날 사진으로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운궁 내부의 황실 뭐 이것은 환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때 있는 많은 기물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기물들이, 그래서 외국의 옛날 영화를 보면은 이런 기물들이 있을 건데 그와 유사한 어떤 기물들을 많이 수입해서 가져왔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예전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구 문물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 것을 왕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오약꽃 문양이라든지 태극 문양, 그다음에 무궁화 문양, 그다음에 매 문양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인데, 각종 의복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자료들이 이렇게 또 제시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종 황제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섬세하게 다 준비하시고 하셨어요. 물론 기간은 대한제국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897년에서 1910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니까 1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고종 황제, 순종 황제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인제 군복으로 만든 예복이라서 군 예복이라는데, 이런 식의 예복도 인제 근대화된 예복을 가지고 있대.
이런 것들도 직접 보시면은 바느질이라든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그냥 옛날 옷이 후줄근해하다지만 이 바느질 땀소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사진도 전시대가 있어요. 이때가 왼쪽부터 사진 설명하면은 이 영친왕이 옛날에 일본에 이제 사실 볼모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18년에 1918년에 돌아왔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 왼쪽부터 영친왕, 그다음에 순종, 가운데가 이제 고종 황제고, 그다음에 순종 효왕후 이렇게 해 가지고 순종의 처가 되시는 왕후님입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덕혜옹주가 이렇게 되시는 5분이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해상도가 그래 좋지는 않은데 상당히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층 전시실에 딱 중앙에 어차가 있어요. 왕이 타시던 차라 해서 어차라 그러죠. 순종 황제 어차가 있고요. 아까 순종 효왕후 어차가 있었는데 정말 화려하게 인제 이 특히 순종 황제 어차 이게 GM사에서 1918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캐딜락 리무진입니다. 캐딜락 마크도 있고요. 전 세계에 6대 정도 남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보존도 잘 돼 있고 물론 이 복원을 쪼끔 했죠. 근데 깔끔하게 옛날 차들 진짜 멋진 클래식한 차의 원조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순정 효왕후 차도 이거는 영국 다임러사에서 만드는데 1914년에 제작한 리무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타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시내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엔진이 잘만 간다면은. 왜 미국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1960년대 차들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전부 다 아날로그 차니까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차니까 보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또 뭐 그거에 취미로 즐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특히 쿠바에 여행 가면은 그 시절 차들이 진짜 많이 택시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쿠바에 여행하면은 그런 또 보는 맛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옛날 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되더라고요. 저 지금 이제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면요. 지하로 내려가면은 어 궁중서화, 그다음에 왕실 의례,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과학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제가 궁중서화, 왕실 의례, 과학 문화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화. 여러분들이 중앙박물관을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보이겠지만은 병풍들이 많은데 진짜 궁중에서 보시는 이 고궁박물관에서 보는 병풍은요. 정말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최고의 작품이다.'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진짜 최고의 병풍들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조도라든지 난초 그리는 것들도 정말 예사롭지 않고 최고의 화가들이 그렸을 거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작가 이름은 저도 뭐 일일이 검명하죠. 요것도 특이해요. 이걸 책걸이 그림 병풍이라는데 마치 이 책꽂이를 연상하게끔 병풍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게 또 공박문화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한번 가서 직접 사진보다는 실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꽃그림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 이 여덟 팔폭병풍이라 그러죠. 예. 요런 부분으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왕실의 인장을 따로 보관해 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인장도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그 인장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시간상 많이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사진 한 장으로서 가름하려고 합니다. 어보부터 태조 이성계 어보도 있고 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고 자료가 그래 되면 수백 장 돼야 되거든요. 꼭 이렇게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인장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궁궐의 벼루이라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만나는 벼루는 사각형에다가 홈파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궁궐의 벼루는 위상이 이 정도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먹을 갈지도 않겠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궁중박물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정도 돼야지
장인이 맞는 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벼루도 한번 직접 보시고 그냥 궁중박물관 돌아다니듯이 감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궁중 의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들도 한번 생각.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중국의 종묘 의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음악들을 중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왔는데 세종대왕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는 맞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박연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게 편종입니다. 편종. 그래서 모양만 일단 보세요. 하나 역할들 자체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역할이 많고 자료가 많아서 편종, 그다음에 편종 다음에는 이게 편종. 제가 자료도 안 보여드리고 편종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죄송하지만 컴퓨터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이게 편종이고요. 그 다음에 편경이라 그러죠. 편종은 아까는 뭐 금속으로 만든 종이라 하면은 편경은 돌을 약간 뭐라노 부메랑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돌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어쨌든 악기이기도 하면서 음의 기준을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건 뭐 만들 때 일하는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습도나 온도 변화도 변하지 않는 어떤 돌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진짜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을까? 이라도 박연이 이것을 만들 때 들어다 보니까 소리가 다르다 했는데 그 줄을 쳐지는데 그 부분이 안 깎여 가지고 소리가 달라져 가지고 그것을 깎아내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세종대 이전에는 전부 다 중국에서 이렇게 궁중 제례악 쓸 때 하던 것을 세종 때부터 이렇게 써 가지고 그 뒤로 계속 우리나라 종묘의례에는 요런 악기들을 쓰는데 이거는 아까 편종이 하나로 돼 있는 건데 특종이라 그래요. 그냥 이름 말고 근데 이게 인제 음악할 때 종묘 제례악을 쓸 때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종묘 제례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특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이라는 부분을 3번 북을 1번 치고 특종을 1번 치고 나면 음악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된다. 그다음에 특경이라고 해요. 특경이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노랫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 이걸 똥 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치는 음무인데 외국의 악기처럼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이름이 인제 하나하나 소라로 만든 걸 나각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나무 편을 가지고 탁 하는 소리 내는 걸 박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징을 아주 작은 징을 여러 개 붙이는 것은 운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철편을 이렇게 여러 개를 쭉 깔아 놓고 아까 종이 아니고 이는 편입니다. 그것을 방향이라는 악기고요. 그다음에 어라는 또 악기가 있고 옛날에 우표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머리를 한번 치고 그 등줄기에 있는 부분을 드르륵 긁으면서 했는데 이거는 어는 주로 그 음악이 끝나는 부분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쪽에서 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공룡의 악기만 가지고도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화려하게 만든 북인데 건고라 그러죠. 건고라고. 그래서 전체 건고 모습이고 위에 상단의 장식, 북 모양의 장식,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아까 의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호랑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상당히 해학적이면서도 멋지게 잘 만들어진 북의 모습을 이걸 어디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궁궐에서밖에 이적도 화려한 것을 더 쓰겠습니까? 행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45분 지나가고 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궁궐의 잔치 기물
나타내는데, 옛날에는 옆에 오른쪽 밑에 있는 신축 진천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옛날에 모든 의뢰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 그림으로 다 남겼어요. 그래서 실제 이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이랬다 하는 것을 복원해 가지고 옛날 궁중에 잔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떡이라든지 이렇게 배를 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복원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임금님 하면 가마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마가 있는데 먼저 연에 대해서 옛날에 정조 임금이 타던 화성 능행도에 나타난 연을 복원한 겁니다. 저 밑에 사진이. 근데 거기에 보면 설명에 보면은 이래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씩 16명이 연을 하나를 매죠. 왕과 왕비가 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식 가마고요. 그 다음 자료가 가교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그림이 잘렸는데 긴 막대기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른데, 아까 연은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맺고 가교는 말이 끌고 다닙니다. 주위에 뭐 말을 하는 마부도 있고 그랬지만, 이것이 이제 또 긴 어디 멀리 갈 때 이런 부분에서 가교가 이런 게 쓰였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궁도 같은 데 보면 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복원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가교. 왕은 절대 옛날에 걸어 다니지 않았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궁중 의례 때 쓰던 기죠, 기. 나는 궁금한 게 이 부분이 기린이었대요. 청석이. 근데 기린기라 그러거든요. 기린기라는데 이게 왜 기린이지 하는데, 상상에 옛날에 기린이 없었는지 상상의 기린이라고 해서 기린기라는데, 요런 모양들을 그려 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게 정묘인가 정축인지 모르겠지만 글자를 새긴 그런 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 멀리 행궁을 한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이런 긴 장대에다 이런 길을 세워서 같이 따라다니는, 그게 행궁도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하늘님도 오셨고 오늘님도 오셔가지고 15분이 같이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왕실의 의례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에 부분은 2층에 있는 왕실의 생활, 조선의 왕, 그 다음에 궁궐 이런 부분이었고, 1층에서는 대한제국, 그 다음에 어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지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선의 과학도 꼭 한번 이 지하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저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혼천이 한마디로 천체 운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옛날 분들은 우표에서 많이 봤을 거고 역사책에서 보고 무슨 용도를 쓰는가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구 모양, 천체 모양을 나타내면서 적도, 좌우선, 해가 다니는 길, 지평선 이런 부분을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도 상세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늘을 조선시대 때는 임금의 권위를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권위를 나타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천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국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세종 때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강수량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농사에 관련되는 정보를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이 작은 게 무슨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이 얼마 담기는 양을 간단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써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앙부일기가 한국말로 하면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모양들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나침반처럼 휴대용 해시계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제법 큰 앙부일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앙부일기에 보면은 그 끝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사실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가로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양쪽에 이렇게 턱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입춘, 하지, 동지 이런 부분에 절기를 나타내는 것이 가로선을 따라가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해설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루 수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작게 만들어지는 어떤 샘플인데, 작용루 수소가 뭐냐면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이제 부력이 있는 어떤 그런, 그걸 뭐라 해야 되나요? 그게 올라오면서 하나하나가 톡톡 치면은 쇠구슬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객루 사진은 나중에 나와요. 거기에서는 수소가 있는데, 자객루가 복원한 거 말고 이 수소는 실제 이것은 아니고요. 실제 옛날에 만들어진 수소가 그대로 보관되고 있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어 이런 부분에서 천문 사업을, 아까 왕의 어떤 건의를 위해서 천문 사업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의외로 조선 태조 때부터 이미 왕의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천문학을 엄청 연구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이름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한자로 새긴 이 현판이 규장각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규장각에서 그 천문을 연구한 적도 있었고, 서운감,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연구하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계속 바뀌지만 조선시대 초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우리가 농경 문화를 지향하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일성정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낮이나 밤에, 이게 일성정시의 하나의 부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용의 입에다가 이 일성정시를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그런 사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늦게 보강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이 매달려져 있어 가지고 이 3개의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보정용 해시계 별시계들이 이랬어 가지고 그 실이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시계. 옛날에도 이런 시계가 만들어졌던, 진짜 눈금만 하나 보면 정말 정밀하게 돼 있는데 사진상에는 잘 안 나오네요. 꼭 한번 우리 선조의 과학 기술을 느껴보세요. 그다음에 이 소울령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일성정시는 밤낮을 하는데, 이거는 낮 시간대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상당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저 별자리 지도를 저렇게 섬세하게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 별자리 관측을 위한 기구, 이게 돌아가면은 평평한데 돌리면은 지구본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신기하거든요. 영상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서 아마 소개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태조 이성계 1395년에 건국할 때부터 이름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했는데, 돌에 별자리를 새겨 놓은 거예요. 돌에. 그러다 이게 마모가 돼서 계속 쓰고 있어 가지고, 마모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숙종 때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지금 이 2개가 다 보관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숙종 때 복원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와, 딱 보는 순간 그 세세하게 새긴 글자도 그렇지만은 그 많은 별자리들 이런 것을 새겨 놓은 그런 거는 진짜 놀라울 따름이더라고요. 실제 돌로서 보면 잘 안 나오고 탁본으로 봐야지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이것도 소개 영상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영상관에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가운데 원에 있는 게 우리가 사계절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것들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자격루가 나왔죠. 자동 물시계입니다. 자동 물시계. 그래서 지금 뒤에 세부적인 것들도 이렇게 했는데, 복원한 거예요. 물론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잘 복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큰 물두덩에 물을 담아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까 말했으면 제가 또 이름을 까먹었네. 잠깐만요.
수수호가 중앙에 있는 그 부분인데 제법 크죠 이게. 이 전체 복원되어 있는 크기가 2층 높이에요. 2층 높이. 제법 크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호도 우리 키 높이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수수 안으로 물이 떨어지면은 불에 기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다음 그림에서 숨어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에 구슬 보입니까? 이 구슬이 아까 수소에서 올라오는 불이 똥 치면은 그게 또록 굴러가 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 그림 쪽으로 숟가락 모양으로 떨어지면서 울리면서 북도 치고 징도 치고 막 이런 구조로 되는데 복원한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직접 실제 이것을 없는 것을 만들었던 그 제동시대 때 자객눈을 만들었던 그 우리 장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꼭 잊지 말고 지하에 과학관 가가지고 자객률을 쭉 둘러보시면서 몇 바퀴나 돌면서 한번 원리를 상상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통해서 뭘 알았다기보다도 나 이때까지 고궁박물관 못 가봤는데 가봤는데도 그냥 주막한 성격으로 들었는데 정말 세세하게 한번 구경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 어쨌든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